보시면 표시해 주세요. 네. 예.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세상에 많고 많은 수많은 일이 있고 직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왜 메나테크해야 하는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비전 그리고 가치와 소명인데요. 이 메나텍 비즈니스가 나의 인생에 행복을 줄 수 있는 비전이 있느냐. 그리고 나에게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면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느냐, 세상도 좋아질 수 있느냐, 즉 나에게 비전이면서 소명이 될 수 있느냐,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런 걸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확인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비전도 이루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그런 소명 있는 소명자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정보는 Transform Your Life, 즉 건강한 정보 그리고 부자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Y만 있으시다라면 이 건강한 정보, 부자 되는 시스템, 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건강, 풍요, 나눔 이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이 한 분도 빼놓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메나텍은 여러분에게 확실한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오늘 주는 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비전을 이루면 여러분들이 다른 행동을 특별히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이 건강해지고 세상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 일 자체는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되지만 미션이 될 수 있고 소명이 될 수 있고 사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비전을 이루고 여러분이 미션이 될 수 있는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이지만 행동은 간단합니다. 행동은 내가 이 메나텍 비즈니스의 애용자여야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애용자인 내가 나 같은 애용자 10명을 만들면 그것을 어치버라고 합니다. 내가 아는 모든 인맥에게 이 정보를, 건강한 정보, 부자 되는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나누어 줘서, 즉 나처럼 메나텍 애용자 10명을 만들면 그걸 어치버라고 하고요. 그 10명 중에서 나처럼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꿈을 이룰, 비전을 이룰 A와 B를 찾아서 그들에게 똑같이 10명의 애용자를 만들어주면 어치버라고 하고요. 그 A, B를 10명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면 그것을 SBO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 비즈니스 전부입니다. 이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여러분 혼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HMD라는 시스템, HMD SBO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가면 더 멀리, 함께 하면 더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Y가 있으시고 이 시스템대로 하신다라면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미션을 완성하는 그런 멋진 일이 될 것을, 그런 것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은 빨간 추리닝을 입은 팀과 흰 추리닝을, 이것을 약칭 AB팀이 서로 축구를 합니다. 이 AB팀은 5년 동안에 10번을 싸웠는데 5대5 5번씩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경기를 하는데 6개월 전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축구 경기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원래 축구 경기는 손을 사용할 수 없는데요. 손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돼 핸드링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업사이드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축구장의 크기가 더 넓어졌습니다. 2배로. 이런 세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A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과 똑같은 방법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근데 B팀은 그 새로 바뀐 방법에 맞추어서 손도 사용해보고 업사이드도 적용해보고 운동장이 더 넓어졌으니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손을 사용할 거냐 발을 사용할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6개월 동안 게임 연습을 했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이길 가능성이 높을까요? 분명히 새로운 룰에 맞춰서 연습을 한 B팀이 이길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축구 경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이란 경기입니다. 인생이란 경기는 축구 경기보다 더 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축구 경기는 한 번 줘도 그 다음에 기회가 있지만 인생이란 경기는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인생이란 경기에서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부분은 성공한 부부처럼 보입니다. 성공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오른편에 보이는 이 리어커를 끌고 가시는 이분은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모습을 보입니다.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얻어야 될 꼴은 건강이라고 하는 꼴입니다. 그리고 돈, 재정이라고 하는 꼴입니다. 경제죠. 그리고 또 있다라면 인정과 가치와 여행과 친구와 그런 것들이죠. 그런 꼴을 많이 얻어야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그런 인생이라는 경기를 뛰는데 게임의 룰이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바뀐 근본적인 게임의 룰이 고령화 시대 저출산, 인간 수명 100세 시대입니다. 인간 수명 100세 시대. 이 인간 수명 100세 시대가 어떠한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느냐. 지금까지는 내가 60살까지 일을 해서 나머지 20년 동안의 노후를 준비하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20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쩌면 또 다른 20년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어요. 60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일을 해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즉 경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더 많은 기간을, 더 많은 돈을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돈을 벌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아울러서 즉 또 다른 20년은 원래 20년보다 즉 60에서 80보다 80에서 100이 100에서 120이 건강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요. 즉 아픈 일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수명 100세 시대가 가져주는 게임의 룰은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부모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건강관리를 하기가 더 어려운 시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바뀐 게임의 룰인 인간 수명 100세 시대 고령화 저출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뀐 게임의 룰은요. 요즘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으로 이어지는 과학의 발전으로 이루어지는 일자리의 소멸입니다. 자, 첫 번째 게임의 룰에서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때문에 없어져 간다는 겁니다. 더 돈 벌기가 어려운 거죠. 요즘 현실화되고 있는 무인차가 만약에 현실화된다라 무인차는 곧 현실이거든요. 수많은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이 사라집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사라져요. 카센터가 사라져요. 수많은 것들이 사라지거든요. 수많은 지금 자동차의 그 부속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메나텍 이외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이 인공지능 때문에 4차 산업혁명과 연관 때문에 여러분의 일이 사라지든지 여러분의 일의 노동의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은 자꾸 없어진다는 겁니다. 1번과 2번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는 없어져요. 그리고 아픈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세 번째 게임의 룰이 기후변화와 환경변화입니다. 이것 때문에 요즘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코로나죠. 그 다음에 미세먼지입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인류의 멸망까지, 지구의 종말까지 바이러스와 함께하며 살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우리는 이미 왔습니다. 이것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19와 같은 것 때문에 건강 문제가 더 심각해져 가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특별한 사람을 빼고는 모든 사람이 특히 한국의 자영업자들, 미국도 마찬가지죠.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지금 자기 업을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즉, 이 바뀐 게임의 룰, 인간 수명 100세 시대와 인공지능으로 일자리 소멸, 그 다음에 기후 환경 변화 때문에 건강을 지키기가, 돈을 벌기가 더 어려워지는 시절로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방법으로 건강 문제를 지키고 돈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어려운 세상이 왔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 새로운 게임의 룰에 맞는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찾아야 되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옛날로 돌아갈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업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옛날로 돌아갈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 수많은 석학들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그런 책들을 보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19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옛날로 그대로 돌아갈 수 없다. 일부는 회복이 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모든 자영업 가게 가면은요, 여러분 그 키오스크 있죠. 그런 것들이 코로나가 없어진다,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무인 거래라든지 비대면 거래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의 하나의 현상으로 요즘 요거 보면요, 2021년 6월 19일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여기 어떤 기사가 났느냐? 요즘 사람들은 월급만으로는 먹고 살기 어려워서 특히 노후 대비 때문에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투잡, 쓰리잡을 한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과거에는 투잡을 한다, 쓰리잡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메인 잡이 별 볼일 없기 때문에, 생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형 투잡이라는 겁니다. 부업형 투잡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후 대비라는 것 때문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은 투잡, 쓰리잡을 한다라는 겁니다. 투잡, 쓰리잡을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무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명하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미팅 끝난 다음에요, 여러분 네이버에서 이런 단어를 쳐보세요. 진거자. 진급을 거부하는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진거자. 현대자동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과장 승진한 명단을 보니까요, 과장 승진에 가장 1순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과장 승진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진급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과장 승진을 않느냐라고 봤더니, 과장 승진을 하면 노조에서 탈퇴되기 때문에 오히려 직장을 보존하기 어렵고요. 중요한 건 내가 직장에 충성한다 하더라도 예전 같지 않아 직장에서 모든 것이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투잡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역부로 진급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투잡이 뭐냐? 주식 공부를 한다든지 부동산 공부를 한다든지 내가 개인적인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 유능한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진급을 하지 않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교사 출신입니다. 제가 저희 동기들 이미 이제 정년을 했습니다. 정년을 한 동기들이 연금을 타면 약 한 350만 원 정도 연금을 탑니다. 연금을 타면, 근데 부부 공무원이면 700만 원 정도 연금을 타기 때문에 그동안에 벌어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나름대로 그래도 여유 있는 노후를 즐길 수 있는데, 지금 저희 딸아이가 교사입니다. 근데 딸아이가 지금 10년차 교사인데 저희 딸아이는 60세 정년을 한다 하더라도 연금이 2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딸아이는 더 오래 살아야 되거든요. 저보다도 이게요. 그럼 200만 원 갖고 어떻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위해서, 수명은 길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들이 짧아지기 때문에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엔잡노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엔잡노. 투잡, 쓰리잡, 다시 말하면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부업이 아니에요. 현재의 생활비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노후 준비라는 것 때문에. 왜? 게임의 룰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찾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럼 과연 가장 멋진 여러분들에게 투잡, 쓰리잡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투잡이지만 아르바이트가 아닙니다. 부업이 아닙니다. 멋진 비즈니스입니다. 사업입니다. 이 메나테크라는 사업이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강 문제와 재정 문제와 관계와 가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보는 지금 과정이고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러면 사업이 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이 뭐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행동 중에서 돈을 버는 행동을 사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돈을 벌려면 반드시 고객을 필요로 합니다. 고객의 크기가 돈의 크기고 사업의 크기입니다. 근데 많은 고객을 새로 모집해야 되고 모집한 고객을 지켜야만이 고객의 크기가 커지는 겁니다.
아무리 새로운 고객을 내가 매일 모집한다 하더라도 모집 방법보다 더 많은 고객이 빠져나간다라면 고객의 크기가 커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사업에 성공하려면 고객의 크기를 많이 모아야 되는데 고객의 크기를 많이 모으려면 새로운 고객을 계속 영입해야 되고 그 고객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고객을 모집하고 지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을 모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아이템이 사업 성공의 가장 첫 번째의 조건입니다. 좋은 아이템이란 뭐냐?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이템의 본질은 사람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거고요. 사람의 욕구를 충족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이템이에요. 눈에 보이는 아이템을 재화라고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은 아이템을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내가 큰 돈을 벌려면 사업은 돈을 버는 거거든요. 내가 큰 돈을 벌려면 아이템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좋은 아이템은 뭐냐? 사람들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다. 자, 좋은 아이템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곧 100% 사업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그 아이템을 가지고 고객을 모으는 방법이 또한 중요합니다. 이것을 유통이라고 하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오징어 게임 같은 좋은 영화, 사람들이 정말 보고 싶은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멋진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영화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영화를 옛날과 같은 방법인 비디오 방법으로 녹화해가지고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주는 방법보다는 요즘 넷플릭스 모델 아시죠? 스트리밍에도 그 새로운 유통이어야 많은 고객을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이 나왔다 하더라도 옛날의 방법으로 비디오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고객을 모은다라면 요즘처럼 선풍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넷플릭스 같은 새로운 모델로 고객을 모집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자, 정말 좋은 정수기를 내가 개발을 했어요. 그 정수기를 개발을 했는데 그 정수기를 옛날의 방법으로 현금으로만 그걸 사야 된다라는 방법보다는 렌탈이라는 방법, 리스라는 방법을 활용을 해야 더 많은 고객을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구독 마찬가지죠. 그렇죠. 구독 경제입니다. 요즘은. 그리고 요즘에 플랫폼입니다. 즉 연결이라는 새로운 모델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좋은 아이템을 내가 선정해야 되고 그 아이템을 가지고 고객을 모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유통 또한 멋진 방법을 내가 선택해야만이 내가 비즈니스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10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발표한 비즈니스 리뷰라는 이런 비즈니스에 관한 잡지가 있습니다. 전문 잡지가. 여기에서 앞으로의 세상에서 사업에 성공하려면 세 가지의 문제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사업에 성공하려면 글로벌, 즉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찾으라.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편한 걸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템이거든요. 그리고 좋은 아이템을 찾았으면 그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고객을 모으는데 세 번째입니다. 내가 고객만 모을 것이 아니라 나 아닌 일반인을 내가 고객을 모으는데 합류시킬 수 있는 시스템, 그 시스템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메나테크라는 비즈니스는 이 조건에 정말 딱 맞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고요. 열정을 가진 일반 대중을 참여시키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교 이 문제에 딱 맞는 그런 비즈니스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폴 제인 필저라는 미국에서 레이건 정부와 부시 정부 때 가장 잘 나가는 정부 때 대통령 경제 고문을 2번이나 역임한 정말 천재적인 경제학자이면서 실제 돈을 번 폴 제인 필저라는 유태인 랍비가 있습니다. 그분이 더 넥스트 밀리어네어라는 지금부터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누가 돈을 가장 많이 버느냐, 어디에서 백만장자 부자가 많이 나오냐는 책에서 더 넥스트 밀리어네어라는 책에서 세 가지의 조건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아이템은 웰리스를 찾으라는 겁니다. 아이템은 웰리스를 찾으라. 두 번째는 웰리스를 만드는 생산보다는
이걸 만드는 생산보다는 유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통의 본질이 바뀌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아이템을 가지고 유통, 고객을 모으는 방법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한 지적 유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터넷을 활용한 지금과 같은 비대면 시대가 올 테니까 인터넷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해라. 즉, 이 폴 제임스 저가 이야기한 웰리스, 그 다음에 지적 유통, 그 다음에 비대면.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맨하탄 비즈니스는 우리 시스템에서 얘기하는 SBO라는 맨하탄 비즈니스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그런 멋진 비즈니스입니다. 지금 Y 맨하탄의 맨하탄 비즈니스는 아이템은 당영양소입니다. 이 당영양소는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전 세계 77억 인구가 대한민국 5,200만 명이 건강하기를 원한다라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아이템입니다. 아직 몰라서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템을 가지고 고객을 모으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시기 위해서 좀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를 보겠습니다. 넷플릭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화 콘텐츠를, 어떤 멋진 드라마를 옛날처럼 비디오라는 어떤 테이프에 녹화해서 빌려주는 방법이 아니라 스트리밍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고 나니까 OTT라는 서비스가 시행되고 나니까 고객을 모으는 방법이 달라진 겁니다. 즉 영화 오징어라는 콘텐츠가 달라진 게 아니라 그 콘텐츠를 전달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즉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방법이 생기니까 유통이 급변한 거죠. 이 유통이 급변하다 보니까 멋진 비즈니스로 바뀐 거고 영역이 넓어진 겁니다. 야놀자와 여기어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놀자의 옛날 모텔 투어죠. 모텔 이야기죠. 그거보다는 다시 말하면 야놀자와 여기어 때는 요즘으로 말하면 그 여가 레저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것은 옛날로 말하면 모텔방을 소개하는 거고요. 모텔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거고요. 모텔에 여러 가지 필요한 자재들을 소개하는 거였는데 그런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은 그런 비즈니스가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앱이 등장하다 보니까 첨단 비즈니스로 탈바꿈을 했고요. 영역이 넓어지게 된 겁니다. 배달의 민족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전기차와 무인차 이야기. 이제는 전기차와 무인차는 현실입니다. 이 전기차가 무인차 시대가 되고 나서 마차가 자동차가 된 것만큼 자동차가 또 다르게 지금 변신하고 있는 겁니다. 전기차와 무인차가 되고 나서 자동차의 정의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 자동차의 정의는 뭐냐? 옛날 마차는 사람의 이동하기 위해서 즉 가축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나 전기차는 사람의 이동을 도와주기 위한 기계죠. 사람이 운전하기 위한 기계입니다. 그러나 무인차는 스스로 사람을 태우려고 굴러다니는 기계입니다. 즉 자동차의 정의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전기차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자동차 회사에서 잘 나가는 자동차는 뭐냐? 자동차 회사의 경쟁력은 뭐냐? 엔진 만드는 능력이었습니다. 변속기 만드는 능력이었습니다. 즉 자동차의 핵심 능력의 80%, 90%, 95%가 벤츠와 같은 좋은 엔진을 만드는 회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이것이 전기차 시대로 바뀌면서 엔진 만드는 능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배터리가 대체하다 보니까 이제는 엔진 만드는 능력에 약간 덧붙여서 필요했던 IT 능력, 즉 전산 능력이 이제는 자동차 핵심 능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연기관을 만드는 능력이 역사가 전혀 없어도 IT 능력이 있다라 보면 즉 이미 자동차는 이제는 움직이는 스마트폰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와 같은 회사가 자동차 내연기관에 대한 역사가 전혀 없어요. 테슬라 같은 역사가 IT를 갖고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다 보니까 전 세계 모든 자동차를 합한 것보다 시가총액이 높은 그런 회사가 되었고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 일본의 소니라는 회사가 자동차 산업을 선언했어요. 왜? 이제는 내가 IT 능력만 있으면 IT 능력의 경쟁력이 자동차 경쟁력의 전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세상이 바뀌게 된 거죠. 이게 그것처럼 유통이 급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통이 어떻게 급변하고 있느냐? 자, 유통은 뭐라겠느냐? 무언가 인간에게 만들어 필요한 아이템을 가지고
고객을 모집하는 방법, 비즈니스 모델이 유통이라고 했어요. 유통 역시 급변하고 있는데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첨단 물류 때문에 이미 유통은 플랫폼으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쿠팡 모델입니다. 아마존 모델입니다. 알리바바 모델입니다. 마켓컬리 모델입니다. 즉 이제는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건물을 꼭 져놓고 내 돈 주고 물건을 사다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그것도 오프라인, 이제는 온라인 상에서 물건을 필요한 아이템을 필요한 사람과 아이템을 가진 사람과 필요한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 유통의 이제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버, 에어비앤비, 아마존, 이것이 유통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미 유통은 플랫폼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 유통인데 즉 첨단 물류가 어디까지 왔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풀필먼트라는 단어입니다. 풀필먼트. 이 풀필먼트라는 단어는 이 첨단 물류의 발전 중에서 유통의 모든 과정 중에서 주문을 받는 것 빼고 나머지 모든 과정은 물류회사가 알아서 다 해결한다는 것이 풀필먼트 서비스입니다. 이게 유통은 뭐냐, 이제는 나머지 모든 과정은 물류회사가 해결을 다 해주기 때문에 이미 첨단 물류가 풀필먼트 서비스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유통은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주문받는 게 유통의 전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기사를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더 쉬운 말로 설명드리면 쓰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거 유통의 전부예요. 그러다 보면 쓰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은 새로 제네시스 90이 나왔어요, 자동차가.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광고를 통해서 이 차 멋있습니다라고 광고하는 것보다는 내 아는 지인이 G90을 써본 사람이 야 G90 끝내줘 써봤더니 G80은 아니야, G70은 그냥 그렇고 그래 라고 한다라면 내가 내 아는 지인이 그 제품을 써보고 좋다고 한 그것 때문에 내가 쓰고 싶은 생각이 들게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통의 본질이 모든 것은 이제는 풀필먼트 서비스화 되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주문받는 것, 사람들로 하여금 쓰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유통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제는 유통업자보다 오히려 소비자가, 그걸 써본 소비자가 유통을 하기에 좋은 시절로 바뀌었다. 그것이 바로 프로슈머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유통은 플랫폼 유통입니다. 메나텍은. 그런데 프로슈머가 주도하는 그런 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입니다. 플랫폼 유통인데 일반 아마존 플랫폼은, 쿠팡은 유통업자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수많은 사람을 모집합니다.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을 모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비자가 모집을 하는데 소비자가 몇 명의 소비자를, 그 소비자 중에서 또 몇 명의 또 다른 소비자를 모집하는 프랜차이즈형 유통이라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는 뭡니까? 본점이 고객을 다 모집하는 게 아니에요. 본점이 가맹점을 모집해서 가맹점이 고객을 모집하고 또 다른 가맹점을 모집하는 거죠, 이것은. 그런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버드 대학 비즈니스 리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를 찾아라, 해결책을 찾아라, 그리고 그 아이템을 가지고 고객을 모으는 일에 열정을 가진 일반 대중을 참여시키는 시스템을 찾아라. 바로 이건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진행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비즈니스는 가장 좋은 아이템을 찾아라. 그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아이템이라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첫 번째는 좋은 아이템입니다. 이 메나텍 비즈니스의 아이템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건강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원하는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5,200만 명이 모두가 다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전 세계 77억 인구가 모두가 필요한 아이템이에요. 즉 시장이 큰데 아직 모른다라는 겁니다. 초창기라는 겁니다. 시장은 어마어마한데 아직 사람들이 몰라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7번의 노벨 생리의학상을 통해서 검증된 겁니다. 사람들이 아직 모르지만. 그리고 MIT라는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2003년에 세상을 바꿀 10가지 신기술을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회사의 핵심 아이템인 글리코믹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아이템은 7번의 노벨 생리학상을 통해서 검증된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가 20년 동안 독점 특허를 가진 그런 아이템이에요. 자, 이 그림은요, 미국에 있는 의사들이 보는 의사 전문지 자마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JAMA, 자마라는 잡지에 나온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지금 수도꼭지가 새가지고 물이 흐르는 걸 닦습니다. 이것은 치료와 치유를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거든요. 이 치료는 현대의학의 지금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거죠. 두통은 두통을 없애주는 겁니다. 열은 열을 없애주는 거죠. 현대의학은 즉 증상치료 트리트먼트라는 거죠. 즉 고장난 수도꼭지에 새는 물을 닦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꼭지를 바꿔야 되잖아요. 부속품을 바꾸든지 전체 수도꼭지를 새 걸로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몸은 스스로 하나님이 신이 만든 원리에 의해서 항상성이라는 게 있고 면역이라는 게 있어서 잘못된 걸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손가락이 베었으면 의사가 이걸 꼬맸기 때문에 붙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손가락을 붙이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재료가 필요한데 재료를 넣어주면 우리 몸이 스스로 항상성과 그런 거에 의해서 원상 회복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오늘 취급하는 아이템은 우리 몸이 스스로 원인적인 치유를 하기 위한 그런 필요한 재료를, 부족한 재료를 넣어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아이템이라는 겁니다. 건강은 모든 사람의 소망이고요. 건강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가 음식입니다. 음식은 다른 말로 영양소라고 하는 거죠. 영양소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우리가 안 먹어줘도 간에서 합성하는 게 있고요. 합성을 전혀 하지 못하거나 잘 안 되는 이것을 필수 영양소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필수 영양소가 필요한데 이 필수 영양소의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음식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보충해줘야 되는데 이 회사의 아이템은 모든 필수 영양소 중에서 과학회사이기 때문에 베스트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필수 영양소인 당 영양소는 이 회사의 핵심 아이템인 당 영양소는 사람들이 아직 모르지만 노벨상을 7번이나 받은 거지만 MIT에서 상을 받고 신기술을 발표한 거지만 이 회사가 독점적인 건강식품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설명을 드리면요. 사람은 오장육부, 조직과 세포로 되어 있고요. 이 세포가 우리들은 이렇게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세포는 이렇게 세포가 밤송이처럼 털이 달렸다는 거죠. 근데 이 세포의 털을 구성하는 음식 속의 영양소가 이 회사의 핵심 아이템인 8가지 특별한 당이라는 겁니다. 이 8가지 특별한 당은 모든 세포에 달렸는데 이것은 7번의 노벨상을 받은 거고 MIT에서 세상을 바꿀 신기술로 선정이 된 거다. 그러면 이 세포의 털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수많은 논문이 발표되어 있고 7번의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는데 그 수많은 논문과 7번의 노벨상의 핵심 내용을 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요 3가지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느냐? 요게 세포입니다. 요 빨간 것이 털입니다. 그럼 이 세포의 이 털은 8가지 당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사슬이라고 합니다. 당을 영어로 글리코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글리코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크게 3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숨을 쉽니다. 그러면 산소도 들어오고 내연도 들어옵니다. 요즘 난리인 코로나 바이러스도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가 사과를 먹습니다. 귤을 먹습니다. 비타민을 먹기 위해서. 그러나 사과 농사 지을 때 농약을 주거든요. 비타민도 먹지만 농약도 같이 먹어요. 우리는 단백질을 먹기 위해서 닭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나 닭고기 속에 결과적으로는 닭이 키우는 과정 속에서 사료를 줄 때 항생제가 들어간 사료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항생제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장품을 바를 때 결과적으로는 나쁜 방부제 같은 것도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음식 과자를 먹을 때 색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알고도 모르고도 우리는 결과적으로 좋은 것 나쁜 것을 같이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 나쁜 것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이 모든 세포에 있는 이 털, 당사슬이 즉 이것이 농약이냐
코로나19 바이러스냐, 이것이 박테리아냐, 이것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냐, 옆에 있는 것이 암세포냐 하는 것을 인지 구별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 몸에 적군과 아군이 동시에 들어오는데 이것이 적군이냐 이것이 아군이냐를 인지 구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 구별해서 아군이면 몸속 이 세포 안으로 들어보내고 적군일 경우는 적군이라고 백혈을 구별해서 그걸 무찌르는 일을 한다. 그것이 면역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저기 인슐린의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세포에는 이 당사슬이 필요한데 이 당사슬이 정상화가 되면 우리가 면역도 정상하고 대사도 정상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건강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되었고 그것들이 노벨상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건강은 면역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 면역이 되었던 아니면 대사가 되었던 해독이 되었던 어떤 게 되었던 간에 결과적으로 그 당사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사슬의 기능을 보면 노벨 생리의학상, 즉 수많은 과학적 논문과 노벨 생리의학상 논문에서 발췌된 중요 내용입니다. 이 당사슬은 즉 세포 간의 교통을 하고 항체 유사작용, 항감염 및 항염증 작용, 면역계 작용, 암세포 이런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 기능을 하다 보니 이 기능이 잘 안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죠. 여기에 나오는 류마티스 관절염, 알러지, 암, 그 다음에 에이즈, 학습장애, ADHD 이런 것들이 당사슬의 기능의 문제로 인한 발생한 거죠. 이것들을 우리가 알리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이템은 뭐냐?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 영양소를 음식을 통해서 먹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이 당 영양소는 음식을 먹기가 어렵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세상이 바뀌었느냐? 이 당 영양 8가지 당은 탄수화물이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먹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과학은 이거를 얘기합니다. 탄수화물의 종류는 200가지나 된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인데 남아 돌아가는데 200개 중에서 이 메나테크가 지금 독점적인 특허를 갖고 있는 8가지 특별한 탄수화물은 만노수, 퓨코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름을 가진 특별한 탄수화물은 이것은 탄수화물은 햇빛이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8가지 특별한 탄수화물은 평상시는 잘 만들어지지 않고 그 식물이 주로 곡물보다는 식물에서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 식물이 마지막 익을 때 이것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바나나를 보자.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필리핀에서 미리 딴 거거든요. 우리가 먹는 도마도는 시골에서 미리 딴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옛날은 수입 농산물을 먹지 않았어요. 다 옛날은 시골이었기 때문에 미리 도시에서 미리 따지 않았어요. 지금은 수입 농산물을 먹고 도시에서 시골 걸 먹기 때문에 조기 수확, 즉 녹색 수확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딴 다음에 익은 도마도에는 딴 다음에 익은 바나나에는 이 8가지 특별한 탄수화물 당 영양소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즉 세상의 변화 때문에 우리는 이 탄수화물을 부족하게 먹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은 몰라요. 왜? 똑같은 탄수화물로 착각하기 때문에 남아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이라고만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남아 돌아간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일러주는 것이 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템은 전 세계 77억 인구가 건강이 원한다면 모두가 다 이 영양소가 들어있는 이 커피를 바꿔야 되고요. 샴푸도 바꿔야 되고요. 비누도 바꿔야 됩니다. 건강식품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치약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아이템은 모든 사람의 건강에 필요한 당 영양소가 들어있는 평상시 우리들이 음식 섭생하려는 먹기 어려운 당 영양소가 들어있는 건강식품으로 브랜드 체인지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아이템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템은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 아이템이 멋진 아이템이 된 겁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이 면역은 중요했어요. 근데 중요한지를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면역의 중요성이 지금 등장했는데 그 중요한 면역의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이 당 영양소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일러주는 일이 우리의 비즈니스거든요. 자, 우리의 아이템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들으신 걸로 여러분 이해하셨다라면 분명히 대한민국 5,200만 명이 전 세계 77억 인구가 모두가 필요한 멋진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템은 끝내줍니다. 아이템은 정말 멋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템을 갖고 고객을 모집하는 방법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객을 모집하는 방법, 새로운 방법이 이 메나테이크 방법이 앞으로 유통을 주도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나테크의 아이템은 나무랄 데 없은 세계 최고의 넘버원입니다. 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데 아직 모르지만 독점적인 공급을 갖고 있는 거니까. 자, 강남에서 짜장면만 독점한다 하더라도 대단한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가 아니라. 그런데 이것은 짜장면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겁니다. 기호식품. 그러나 이것은 건강하기를 원한다라면 모두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독점인 거거든요. 근데 아이템은 더 이상 설명할 이유가 없다. 근데 단지 중요한 이 대단한 아이템을 갖고 내가 고객을 얼마나 모으느냐인데 고객을 모으는 유통. 이것이 좋은 유통이냐가 사업의 성공을 또 가늠하는 거죠. 자, 유통은 생산자가 만든 아이템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죠. 그것을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과정이 유통입니다. 근데 유통은 변해왔어요. 변해갑니다. 유통은 소비자한테 유리한 방법으로 바뀌고요. 사회적인 인프라가 바뀌는 것만큼 바뀝니다. 유통은 절대 소비자한테 불리한 방법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왜? 유통의 결정권은 소비자가 가졌기 때문에. 소비자가 유리한 방법으로 궁극적 유통은 바뀝니다. 방향은 그렇고요. 유통의 변화의 속도는 사회적인 인프라가 바뀌는 것만큼 바뀐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유통이 이렇게 유통의 변화 과정인데 할인점이 어떻게 생겼느냐? 사회적인 인프라가 집집마다 대형 냉장고가 생겼기 때문에 할인점이 가능한 겁니다. 마이카가 생겨서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렌탈과 리스를 볼까요? 지금까지는 물건을 살 적에 100% 현금만 주고 샀는데 이제는 금융 인프라가 되다 보니까 렌탈도 생기고 리스도 생기고 할부도 생긴 겁니다. 카드도 생긴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돼서 현재의 유통의 종착역이 바로 뭐냐? 쿠팡 모델은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 모델은 뭐냐? 내가 결과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거죠. 플랫폼상에서. 이 플랫폼은 오프라인도 플랫폼이지만 지금 플랫폼의 핵심은 온라인입니다. 이 이야기는 노동의 종말을 쓰고 소유의 종말을 쓴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책에서 앞으로는 바로 연결이 유통이 된다. 공유 시대가 온다. 그래서 이제는 소유의 종말, 무언가를 많이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다. 그래서 결국 플랫폼 유통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시절이 온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미 유통은 내가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에 물건을 진열해놓고 사람들이 와서 사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 서비스를 만든 사람과 그 아이템을 가진 사람과 그걸 필요한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유통이다. 이것이 유통의 대세입니다. 이렇게 유통이 변화한 원인은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인 인프라가 바뀌는 만큼 바뀌었는데 현재 유통은 바로 인터넷의 등장과 스마트폰과 첨단 택배 때문에 이미 유통의 핵심 미래 유통은 이미 플랫폼 유통으로 이미 굳어졌다. 그래서 50년 역사와 수많은 계열사를 가진 이마트보다 신세계보다 시가총액이 5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10년밖에 안 되는 쿠팡이 이미 시가총액 100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 이게요. 이미 유통의 미래가 이미 그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유통은 플랫폼이다. 플랫폼을 통해서 단골 고객을 모집하는 거다. 이것이 유통의 현재고 미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회적인 인프라가 어디까지 발전했느냐? 이 사회적인 인프라 중에서 바로 물류 택배가 어디까지 발전했느냐? 이것이 2021년 10월 26일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 조선일보 기사거든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주문만 받으세요. 그 다음은 택배회사가 다 알아서 합니다. 주문 받았나요? 그 다음은 택배회사가 다 알아서 합니다. 이것이 풀필먼트 서비스입니다.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요. 풀필먼트란 다시 말하면 물류회사가
주문받는 거 말고는 다 해주는 겁니다. 물류회사가 주문받는 거 말고는 다 해주기 때문에 유통회사의 할 일은 뭐냐? 주문받는 거예요. 주문만 받으세요. 그런데 주문받는 일은 주문받는 일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제품을 사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거잖아요. 쓰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거잖아요. 쓰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은 유통업자가 광고를 내서 하는 것보다는 이미 그걸 써본 애용자가, 즉 애용자란 거냐, 그걸 썼는데 만족을 느껴서 계속적인 단골 애용자가 된 사람을 애용자라고 하잖아, 이게요. 그걸 써본 소비자가 소비의 좋은 경험을 이야기하면 또 다른 소비자가 그걸 쓰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거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지금은 이제 유통의 본질이 물류가 아니고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본질이 엔진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변속기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이제 자동차의 핵심 능력은 이제는 IT 능력, 자동차는 움직이는 스마트폰인데 IT 능력에 뛰어난 회사가 세상의 자동차 회사를 지배하는 것처럼 이제는 누가 유통을 지배하느냐? 이미 물류라는 것이 모든 걸 해결해줬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쓰고 싶은 생각이 들게 잘할 수 있는 것이 유통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소비자가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2022년 12월 6일 날 내돈내산. 이미 유통회사도 이미 자기네가 광고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알기 때문에 소비자를 포섭해서 자기네가 물건을 공짜로 줬는데도 자기 돈 주고 자기가 산 것처럼, 즉 SNS 뒷광고, 다시 말하면 소비자가 가짜 댓글을 다는 거란 말입니다. 실제 댓글은 그걸 써놓은 소비자가 써봤더니 좋아요하게 맞는 건데 그것이 프로슈머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또 다른 소비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걸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죠. SNS 뒷광고. 이미 유통회사도 사람들로 하여금 쓰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은 자기네가 하는 광고가 아니라 실제 그걸 써본 사람이 써본 좋은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미 SNS 뒷광고, 내돈내산 가짜 프로슈머를 양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인플루언서를 찾고 있죠. 이게 자기네가 광고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유통의 본질이 이미 인터넷이 발전했고요. 스마트폰이 이제는 상용화가 됐고요. 이미 첨단 물류가 됐는데 첨단 물류가 풀필먼트 서비스, 다시 말하면 유통업자가 주문받는 거 빼고 모든 유통의 전 과정을 이미 물류회사가 해줄 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유통은 유통업자만큼 소비자가 경쟁력이 있는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3의 물결, 미래의 충격, 2006년 특히 이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뭐라고 했느냐? 앞으로는 프로슈머 경제가 폭발할 거다. 여기에서 엄청난 부자가 쏟아진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 모른다. 앞으로 세상이 바뀌면 프로슈머 경제가 폭발할 거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면이 뭐냐? 요즘처럼 유통의 물류가 풀필먼트 서비스까지 바뀌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의 경험이 또 다른 소비자를 만들기 때문에 소비자를 만드는 것이 쓰고 싶은 생각이 든가 유통이기 때문에 돈이 된다는 겁니다. 엘빈 토플러가 말한 그런 프로슈머 경제가 폭발하는 시점이 지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폴 제임스는 다른 각도로 표시했죠. 제가 조금 전에 저 초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어디에서 부자가 가장 많이 나오느냐. 부자가 아이템은 웰리스다. 왜?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심해지기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건강 문제를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장 좋은 아이템은 웰리스다. 우리 이 메나텍 비즈니스는 핵심 아이템이 당영양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뉴트리션입니다. 웰리스거든요. 웰리스 중에 가장 중요한 영양 중에 핵심인 당영양소를 독점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아이템은 웰리스고, 두 번째는 이 웰리스를 만드는 생산보다는 유통이다. 근데 유통이 기존의 유통이 아니라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쓰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유통의 본질이기 때문에 지적 유통은 뭐냐? 특별히 새로 나온 물건에 대해서 당 영양소가 새로 나온 물건이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써본 사람이 써봤더니 끝내줘라고 얘기하는 것이 프로슈머입니다. 써보지는 않았지만
일곱 번의 노벨상을 내가 이해를 했고 MIT를 이해를 하다 보니까 아직 내가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이걸 당뇨양소를 사람들한테 이해한 내가 이해시키는 것이 또 다른 사람이 이걸 먹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짬뽕 됐을 때 이 이론을 새로 나오는 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걸 먹어본 경험이 있을 때 폭발하는 거죠.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유통은 뭐냐? 유통업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유통의 본질이 이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쓰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가 써본 좋은 경험을 소비자가 이거 써봤더니 좋아. 그리고 그걸 먼저 이해한 사람이 이걸 이해시키는 것이 즉 프로슈머와 지적 유통이 즉 소비자가 하는 유통이 이제는 유통업자 이상으로 유리한 입장에 지금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유통은 생산자와 유통업자가 하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겁니다. 이건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소비자는 돈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슈머 세대가 되면서 소비자가 이 제품을 쓰고 소비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또 다른 소비자를 만들기 때문에 소비자가 돈을 버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프로와 슈머입니다. 프로는 돈을 버는 사람이죠. 유통업자. 슈머는 돈을 쓰는 사람인데 지금까지는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쓰는 사람이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단지 소비자는 전략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생산자와 유통업자인데 이제는 소비자가 생산자가 될 수 있다. 왜? 소비의 좋은 경험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또 다른 소비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곧 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맨하탄 비즈니스의 유통의 방법은 플랫폼인데 미래 유통은 플랫폼이라겠어요? 어떤 플랫폼이냐? 유통업자가 광고에서 소비자와 생산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소비자가 또 다른 소비자를 연결하고 또 다른 소비자를 연결하는 소비자 주도형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즈니스거든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맨하탄 비즈니스는 SBO라는 이런 비즈니스는 어떤 비즈니스냐? 미래의 첨단 유통인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유통업자가 광고에 의해서 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써본 소비자가 좋은 경험을 이야기해서 또 다른 소비자를 만들고 또 다른 소비자를 만드는 프로슈머용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를 덧붙입니다. 즉 프로슈머용 플랫폼인데 이것은 또 한 가지 프랜차이즈형 플랫폼이에요. 자, 쿠팡을 봅시다. 쿠팡을 우리 아파트 단지 광고에 나와요. 그 다음에 마켓컬리가 나와요. 처음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무료 할인권을 주죠, 이게요. 자기네가 광고에 의해서 아이템을 가진 사람과 필요한 사람을 연결하는 겁니다. 자기네가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을 연결합니다. 자기네가 연결하는 게 자기예요. 그러나 이것은 소비자가 10명을 연결하고 그 중에 몇 명의 또 다른 사람을 연결하기 때문에 자, 프랜차이즈 모델을 볼까요? 프랜차이즈 모델은 내가 본점이 고객을 다 모집하지 않습니다. 본점이 몇 명의 고객을 모집하고 가맹점이 고객을 모집하고 가맹 고객을 모집하는데 그 이하가 다 자기의 매출이죠. 즉 이 일은 프랜차이즈 모델이라는 거 뭐냐? 자기네가 모집하는 것만 자기네 고객이 아니라 자기네가 가맹점을 모집하고 가맹점의 고객을 모집한 그것이 다 자기네 거라는 겁니다. 즉 이 비즈니스 모델은 아마존처럼 쿠팡처럼 자기네가 수백 명, 수천 명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명을 모집하고 그 중에 2명이 10명을 모집하고 2명이 10명을 모집하는 그런 프랜차이즈형 모델이라는 겁니다. 이제 프랜차이즈인데 어떤 프랜차이즈냐? 온라인 프랜차이즈입니다. 우리는 매너스테이션이라는 온라인 프랜차이즈거든요. 온라인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맥도날드가 어떻게 하느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이 비즈니스는 온라인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 그래서 투잡과 쓰리잡과 허잡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사업이거든요. 이 프랜차이즈는 온라인 프랜차이즈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고 또 하나 중요한 겁니다. 일반 프랜차이즈 맥도날드는 내가 그 맥도날드를 하려면 조건이 돈입니다. 돈이 있어서 본사에 가맹보증금을 내고 그 가맹보증금 갖고 내가 건물을 얻고 인테리어를 하고 집기를 사다 놓고 물건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일반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의 조건이 돈입니다. 그러나 우리 프랜차이즈, 맨하테크라는 프랜차이즈, 온라인 프랜차이즈는 조건이 애용자입니다.
우리는 써본 애용자가 또 다른 애용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애용자가 아니면 이 프랜차이즈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비즈니스는 뭐냐? 점포가 없는 온라인상에서 고객인 내가 또 다른 고객을 만드는 프로슈머형 플랫폼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대한 애용자가 아니면 이 가맹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의 조건은 애용자입니다.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가맹점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애용자가 또 다른 애용자를 만들어서 집단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랜차이즈의 특징은 뭐냐? 일반 맥도날드는 본점은 본점이고 가맹점은 가맹점입니다. 본점의 소득 모델과 가맹점의 수익 모델은 달라요. 가맹점은 소매마진입니다. 본점은 도매마진입니다. 네.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는 내가 가맹점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가맹점에서 출발하지만 내가 고객을 만들고 그 고객이 또 다른 고객을 만들고 왜 울리죠? 이런 특별한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역전이 될 수 있죠. 내가 가맹점이지만 나를 소개한 본점을 소득을 역전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소개한 가맹점을 성공시켜야 내가 소득을 받는 이런 가맹점입니다. 다시 정리를 합니다. 이 비즈니스는 아이템은 전 세계 77억 대한민국 5,200만 명이 모두가 필요한 거라고 했어요. 아이템은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끝내줍니다. 이 아이템을과 고객을 모집하는데 미래의 첨단 모델은 플랫폼이다. 온라인상의 플랫폼인데 플랫폼상에서 광고를 통해서 모집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써본 사람이 써본 경험 프로슈머를 통해서 직접 유통을 통해서 모집하는 프로슈머형 플랫폼이다. 근데 내가 모집하는 것만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몇 명을 모집하고 그중에 몇 명이 몇 명을 모집하고 몇 명이 몇 명을 모집한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프랜차이즈형 플랫폼이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제로는 너무나 쉽습니다. 어떻게 쉽냐? 나라는 사람이 이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라면 조건이 뭐냐? 나는 이미 메나스테이션의 나는 애용자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하고 싶다라면 이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애용자여야 되는 거니까 돈이 아닙니다. 내가 메나텍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라면 나는 사업이 아니라 나는 메나텍 제품을 이용하는 애용자여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차피 이 치약 쓰고 이 샴푸 쓰고 내가 이 커피 마시는 이 화장품 쓰는 애용자라면 여러분은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 겁니다.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애용자가 비즈니스를 한다라면 나 같은 애용자를 10명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프로슈머와 직접유통 방법으로. 즉 써본 경험을 이야기해서 당뇨양수 이론을 얘기해서 즉 우리의 커피에 들어있는 성분을 이야기해서 우리 커피를 먹고 좋은 경험을 이야기해서 내가 변한 모습을 이야기해서 즉 프로슈머와 직접유통의 방법으로 나 같은 애용자를 10명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어치버라고 합니다. 이 비즈니스는 복제의 비즈니스거든요. 이게요.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애용자 10명 중에서 나처럼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 벌기를 원하는 사람 A, B 둘을 찾아서 A, B 2명을 똑같이 10명의 애용자를 만들게 도와주는 것 시스템 안에서 그것을 그렇게 되면 나는 SBO 어치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A 고객 10명 중에서 A-B-를 나처럼 10명 도와주는 것 거기까지 하면 나는 SBO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온라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완성이 된 겁니다. 내가 가맹점이지만 나는 이제는 SBO 가맹점이 되면 나는 어치버라는 가맹점과 SBO라는 가맹점은 내가 가맹점이지만 SBO 단계까지 가맹점이 가면 나는 또 다른 가맹점을 낼 수 있는 본점 자격을 가진 가맹점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합니다. 이 비즈니스는 플랫폼이라고 했습니다. 프로슈머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느냐? 프랜차이즈 형태라고 했죠. 여기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심플합니다. 예, 같은 내용의 반복이죠. 나는 메나텍의 애용자입니다. 사업을 떠나서 왜? 당뇨양소를 이해했기 때문에 나는 사업을 떠나서 애용자입니다. 그러면 사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메나스테이시라는 이런 플랫폼을 이용할 애용자를 프로슈머 방법으로, 지정력 방법으로 10명을 만들고 AB를 만들고 만들어다 보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SBO의 반복입니다. 내가 어치버가 되죠. AB를 어치버를 만들면 SB 어치버입니다. A, B가 SB 어치버면, 다시 말해 A-B가 어치버면 나는 SBO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거의 반복입니다. 그러면 GED는 뭐냐? 내 이하에 SBO가 2명 있는 거죠. SBO의 숫자가 그 다음에 있는 PD, 브론즈 PD, PPD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 산하에 SBO가 몇 명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내가 SBO까지 할 수 있다라면 그 다음에는 무한 반복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보상 플랜입니다. 내 산하에, 내 프랜차이즈 산하에 이건 애용자입니다. 이 동그라미는. 이 애용자 만든 만큼 소매마진을 먹는 거고요. 이 색깔 있는 동그라미는 뭐냐? 애용자가 사업자가 된 겁니다. 사업자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는 이 비즈니스를 갖고 프로슈머의 방법으로 고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색깔 있는 동그라미는 SBO 이상의 사업자죠. 회사에서 얘기한 SED 이상의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밑에 있는 이 가맹점에 받는 소득의 퍼센테이지를 먹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제 산하에 이 색깔 있는 동그라미가 966명이 있습니다. 제 산하에 이 동그라미는 이 제품을 이용하는 애용자는 너무나도 많죠. 그 애용자가 제가 애용자를 10명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20명을 만들었습니다. 제 20명이 먹는 제가 소매마진을 먹지만 그 20명, 10명 중에서 저처럼 사업하는 사람을 제가 2명을 만들었는데 그 2명이 또 다른 2명을 만들어서 제 산하에 사업하는 사람이 제가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지금 966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보상 플랜은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소매마진을 먹지만 가맹점의 도매마진을 먹는다. 이것이 보상 플랜의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한 분들에게 여쭤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근데 이 회사는 미국 회사인데요. 미국에 있는 직접 판매 협회로부터 보상 플랜이 훌륭하다라고 해서 석세드 어워드상을 샀습니다. 사업자를 위해서 너무나 멋진 보상 플랜을 만들었다. 멋진 비즈니스 모델을 가졌다. 즉 보상 플랜은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미국으로부터 이런 상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서 한국에서 증명이 됐죠. 이번에 2020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 회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건 매출액 순인데 여기에 메나테크가 지금 9위를 했는데 다른 어떤 정상적인 글로벌한 회사보다도 사업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1억 원 이상 받는 사람을 포함해 가지고 모든 보너스 받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여기 암이라는 회사가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는 사람이 보너스를 받는 사람 중에서 0.1%인데 메나텍은 0.5%라는 겁니다. 여기 그 허로 시작하는 회사가 0.3%인데 이건 0.1%라는 겁니다. A로 시작하는 회사가 저 보너스를 받는 사람 중에서 0.1%가 1억 이상을 받는데 메나텍은 0.5%라는 거죠. 다 모든 문면에서 이 메나텍 비즈니스가 사업자를 위한 보상 플랜을 가졌기 때문에 즉 멋진 비즈니스 플랜을 전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가지 조건으로 세상에 있는 네트워크 회사를 평가했는데 메나텍이 2위를 했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볼 때요. 그리고 트리플 A를 또 받은 이런 회사입니다. 아이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메나테크가 가진 아이템 크게는 웰니스 중에서 뉴트리션입니다. 뉴트리션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먹어야 되는데 음식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식품 형태로 먹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 거고 이 메나텍은 모든 뉴트리션 중에서 과학회사이기 때문에 최고의 베스트한 그런 제품을 갖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당영양소는 독점이라는 겁니다. 이 당영양소라는 물질은 수많은 논문이 발표했고요. 노벨상을 7번이나 받은 겁니다. 이 당영양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이것이 없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메나텍 회사가 받은 거 아닙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에서 이 당영양소란 물질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 건강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통해서 7번의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그리고 MIT라는 미국의 최고의 대학,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2003년에 세상을 바꿀 10가지 신기술을 발표했어요. 이 메카트로닉스가 요즘으로 말하면 무인차입니다. 근데 이 글리코믹스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글리코믹스는 뭐냐? 현재 세상에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건강상의 문제들이 앞으로 이것이 상용화가 되면 해결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의대생과 약대생들이 배우는 과목 중에 생화학이라는 교과목이 있답니다. 생물과 화학을 합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교과서가 이 하퍼의 바이오 케미스트리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저자가 4명이 나와요. 근데 이 하퍼의 바이오 케미스트리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탄수화물은 이게 24번째 개정판입니다. 23번째 개정판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이야. 우리에게 필요해. 근데 현대인들은 많아서 남아돌아가 라고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24판부터는 200개의 탄수화물이 있는데 그중에 이 회사가 가진 8가지 특별한 탄수화물은 아무리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 이것은 이러이러한 역할을 해. 라고 교과서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의대생, 약대생이 배우는 교과서에서 메나텍의 핵심 아이템인 당영양소는 건강에 정말 필요하다라고 이미 검증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메나텍은 이걸 전 세계 특허를 출원했고 특허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한국 특허고요. 이것이 미국 특허입니다. 즉 전 세계 77억 인구가 대한민국 5,200만 명이 모두가 음식을 통해서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통해서 먹기는 곤란합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근데 건강식품 형태로 먹을 수밖에 없는데 메나테크가 독점 특허를 가졌다. 그러면 아이템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독점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게 단지 사람들이 모를 뿐입니다. 이걸 알려주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유통 또한 프로슈머이기 때문에 이걸 써온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이걸 이해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장 맞는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요즘 유튜브를 보고 여러 가지를 보니까 당영양소가 노벨상을 받았고 MIT에서 이런 신기술로 인정을 받았고 세상을 바꿀 거고 대단한 걸 인정하겠는데 니네가 만드는 엠브로투스라는 제품이 바로 MIT에서 이야기하는 7번의 노벨상을 받은 그 물질이라는 증거가 있냐는 겁니다. 당영양소가 글리코라는 것이 글리코믹스가 대단하다는 걸 인정하겠다. 그런데 니네 제품 엠브로투스가 거기에 노벨상에서 얘기하는 그 당이라는 MIT에서 얘기하는 그 당이라는 하퍼의 생화학국의 그 당이라는 증거가 있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릴 겁니다. MIT에서 2003년에 세상을 바꿀 10대 신기술을 발표한 다음에 10가지 분야에 대해서 발표한 다음에 그 다음 해 2004년도에 10가지 분야에 대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그런데 이 글리코믹스 분야에 대해서는 MIT에서 메나테크를 초대했어요. 소위 코딱지만한 건강식품회사를 초대한 겁니다. 글리코믹스 컨퍼런스에. 그때 초대했을 때 하퍼의 바이오 케미스트리를 지은 그 유명한 저자인 이 로버트 K 머레이 박사가 이 메나텍의 연구원과 같이 주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머레이 박사가 자기는 교과서를 썼는데 이 교과서를 썼을 때 이미 이 회사에서는 제품을 상용화시킨 거거든요. MIT에 발표가 됐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찾아와서 나도 가서 발표해주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퍼의 바이오 케미스트리에 나오는 그 당이 메나텍의 엠브로투스라는 직접적인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MIT에서 이야기한 세상을 바꿀 신기술에서 이야기하는 그 글리코믹스, 그 글리코가 메나텍의 엠브로투스라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증거가 저는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요. MIT에서 2003년에 글리코믹스가 세상을 바꿀 신기술이라고 발표한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 회사의 주식이 950%가 뛰었습니다. MIT에서 글리코믹스를 발표한 다음에 메나텍의 주식이 1년에 1000%가 뛰었어요. 바로 MIT에서 이야기하는 글리코가 이거라는 또 하나의 간접적인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영국에 가면 왕립의학협회가 있습니다. 왕립의학협회에서 이 글리코믹스에 대한 이 컨퍼런스를 9번을 열었는데 그때 여기서 메나텍 사람들이 초대가 된 거죠. 메나텍의 연구원, 이 메나텍의 오너 회장이죠. 여기 나오죠. 영국 왕립의학 연구회의에 참가한 글리코믹스 심포지엄에 참가한 시노트 박사, 메나텍의 연구원이었습니다. 여기 대표죠. 회장님. 그 다음에 스탠만 로이드 박사, 이 슈가 프린트를 개발 존 엑스퍼 박사. 다시 말하면 이 영국 왕립의학회 핵심적인 연구자가 이 존 엑스퍼트 박사인데 이분이 결과적으로는 이걸 주최할 적에 메나텍의 연구진을 초대했고 메나텍의 오너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존 엑스퍼트 박사가 스스로 메나텍에 찾아와서 메나텍에 이사 등록을 하고 메나텍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인 류마티스 협회의 권위자죠. 이것도 또 하나의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이죠. 이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였던 닥터 칼슨이 전립선 암에 걸렸었죠. 근데 이 달라스 위클리라는 이 잡지에 내가 이걸 먹고 좋아졌다는 기사가 났죠.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대통령 후보에 출마합니다. 공화당으로.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와 결국은 공화당 후보 경쟁을 했는데 그때 공화당 후보로 나왔을 때 경쟁자들이 이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왜 이분이 이 메나텍 제품을 먹고 있었고 메나텍에 와서 여러 번 강연을 해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메나텍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특허 소송 분쟁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징금으로 물은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공격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상한 회사인 메나테크란 다단계 회사와 어떤 검은 거래가 있길래 그 회사에 결국은 강연을 가서 해주고 결국은 그런 일을 하고 있냐?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10년 먹고 있다. 나는 이 회사의 사업자가 아니다. 나는 소비자다. 근데 내가 이걸 먹고 나서는 지금까지 아프지 않다. 그 전립선 암이 좋아졌다는 걸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게. 이 메나텍 제품은 정말 좋은 제품이다. 세계 최고의 대학의 최고의 의학 전문가가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그런 가장 공적인 자리에서 공격했을 때 메나텍 제품은 정말 좋은 제품이다. 이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다. 나는 이 제품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 이런 제품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대단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언스지에 이 회사의 제품이 나왔죠. 회사의 전경이 나왔죠. 그 사이에 회사의 연구 프로시딩기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글리코바이오의 주인은 누구인가? 당생물학의 주인이 누구인 거란 이야기가 기사에 실렸었죠. 그리고 미국의 노벨상을 받은 수준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과학단체에서 앞으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의 문제는 당영양소와 줄기세포인데 이 메나텍의 엠브로수스를 빼고는 이걸 논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이게 물리적인 테러를 해결하는데 과연 생물학적인 테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미국에 있는 미 하원에서 미국에 있는 모든 과학단체와 모든 회사에 해결책을 물었을 때 메나텍만이 답변을 했죠. 뭐라고 했느냐? 생화학전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여러 가지 바이러스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당뇨양소를 먹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비밀 청문회가 지금은 이것이 오픈이 된 거죠. 자,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나테크는 위키백과에 뭐라고 나오느냐? 메나테크는 위키백과에 사회적 기업이라고 나옵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이란 뭐냐? 영리를 목적으로 가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돈을 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기업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겁니다. 사회적 기업은 돈을 벌지만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 분야는 뭐라고 나오느냐? 의학 대체 웰니스 기업이라고 나와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고 나와요. 자, 이 회사에 처음 시작한 제품이 뭐냐면 만나폴이라는 제품입니다.
8가지 당영양소 중에서 만노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은 검은 색깔로 지금 포장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이 만나폴은 어디서 만드느냐? 코스타리카에서 만듭니다. 코스타리카에서 생산되는 알로에를 갖고 만들어요. 근데 이 코스타리카 농장에는 70% 이상의 미용물을 고용되어 있어요. 즉 내가 이 제품을 먹는다는 것만으로 이미 미용물을 돕고 있는 거거든요. 이 회사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M5M이라는 겁니다. M5M이란 뭐냐? 메나텍의 미션은 뭐냐? 메나텍의 사명은 뭐냐? 이 지구상에는 해마다 500만 명이 영양실조 어린이가 굶어 죽는답니다. 그래서 메나텍 제품을 20만 원 이상 한 사람 먹는 사람이 생길 때마다 그 어린이랑 연결시켜서 죽어가는 어린이가 없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메나텍의 미션입니다. 이것이 M5맵이거든요. M5맵은 뭐냐? 미션 5 밀리언. 즉, 500만 명의 굶어 죽어가는 영양실조로 굶어 죽는 어린이가 없는 세상을 만들자. 왜? 메나텍 제품을 먹는 500만 명의 회원을 만들면, 애용자를 만들면 그 이득금으로 500만 명이 죽어가는 어린이가 없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딴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이 제품을 먹는 것만으로 나 때문에 한 사람의 어린이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이 제품을 먹는 사람을 10명을 만들었다. 그럼 내가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나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어린이 10명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내 산하에 이 제품을 먹는 애용자가 몇 명이 생길 때마다 그 이후로 나도 모르지만 내가 죽어가는 어린이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연말에 구세군 자선 낭비를 따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 제품을 먹는 것만으로 내가 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으로 내 사업이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내가 성공하면 내가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 때문에 세상이 좋아지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면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건강해지지만 내가 성공하면 내 파트너가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파트너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은 내가 처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메나텍을 통해서 건강을 찾고 이 메나텍을 통해서 돈을 벌면 이미 여러분 때문에 메나텍을 통해서 M5 죽어가는 많은 사람이 생겼고 건강한 사람이 생겼고 돈을 버는 파트너가 생겼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비전이면서 미션이 있는 겁니다. 비전은 뭐냐? 비전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이 메나텍은 여러분의 원하는 것, 건강과 풍요와 관계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이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세상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공은 시간의 부자와 재정의 부자를 떠나서 관계의 부자와 가치의 부자입니다. 정말 이 일은 여러분의 비전이면서 미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로버트 키요사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을 5만 개의 직업을 4가지로 나눴습니다. 여기는 내가 일을 해야만 돈이 나오는 거죠. 여기는 시스템이 돈을 벌어주는 겁니다. 시스템은 어떤 조직이고 돈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여기를 가기로 하자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누구나 다 여기에 출발을 합니다. 어치버에서. 다시 말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치버라는 가맹점에 출발을 하지만 내가 10명의 고객을 만들고 2명을 10명을 만들어주고 2명을 10명을 만들어주면 나는 가맹점이지만 SBO인 가맹점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맹점을 낼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프랜차이즈에서 본점의 수입과 가맹점의 수입은 질이 다릅니다. 가맹점은 영원한 가맹점입니다. 가맹점은 결국은 이수득인 겁니다. 본점만이 이수득인 거거든요. 그러나 일반 프랜차이즈는 여기서 끝납니다. 다른 모든 일은 여기서 끝나지만 이 일은 가맹점에서 출발을 하지만 내가 일정한 SBO라는 조건을 갖추면 내가 본점의 자격을 갖춘 가맹점이기 때문에 나는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제가 16년 전에 이 제품을 위해서 건강 때문에 이걸 먹게 됐어요. 애용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고 나서 내가 어차피 나는 사업 안 하더라도 이 제품을 먹어야 되는데 난 먹을 건데 나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하면 그것이 사업이 돼.
더 열심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아는 100명, 200명한테 이 정보를 알렸습니다. 알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프로슈머 제품을 써본 경험을 알렸어요. 그리고 이걸 이해해서 알렸어요. 그래가지고 10명, 20명의 애용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 중에 2명, 저는 4명을 저 같은 사업자를 만들었어요. 그 2명, 4명이 또 다른 10명 애용자, 그 중에 사업자 2명, 그래서 15년이 지나다 보니까 제 산하에서 실제 이걸 쓰는 사람이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제품만큼 한 달에 뭐 5천 원 먹는 사람, 5만 원 먹는 사람, 50만 원 먹는 사람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쓰는 금액이 월 저는 50억이 훨씬 넘습니다. 제가 한 일은 뭐냐? 10명의 애용자를 만든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2명의 사업자를 만든 게 전부입니다. 그것이 복제가 돼서 그 어치버가 제가 어치버를 했는데 제가 SB 어치버를 했고 SB가 됐는데 그 산하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중형태의 교육이 아니라 1대1로, 1대2로, 1대3으로 전 세계에서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제 산하에서 이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제품을 써본 정보인 프로슈머 정보, 제품을 써보진 않았지만 직접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 전달해서 이 제품을 먹는 애용자가 늘어나는 것이 곧 유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의 자유를 가진, 재정의 자유를 가진, 관계의 자유를 가진 그런 지금 부자가 된 겁니다. 보통 사람이. 제가 한 일은 간단한 겁니다. 제가 한 일은 어치버입니다. 그리고 SB 어치버입니다. SBO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은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맥도날드를 하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맥도날드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프랜차이즈 하기 때문에 매뉴얼이 있어요. 이 매뉴얼이 바로 이 4가지죠. 성공의 8단계, 고기버, SBO, 리더십입니다. 이 매뉴얼을 또 다른 형태로 표현해 놓고 있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 정보를 준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읽어줄 겁니다. 이것이 이미 지나간 것도 볼 수 있게 로드맵으로 만들어져 있죠. 자, 정리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차트입니다. 자, 정보는 정보 이꼬르 돈.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정보가 뭔지를 먼저 생각해 본다면 정보란 세상의 변화를 내가 먼저 아는 게 정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는 건 상식입니다. 정보는 세상의 변화를 먼저 아는 겁니다. 이미 변한 세상을 먼저 아는 거고요. 변할 걸 먼저 아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보를 말씀드렸는데 그 정보를 듣고 확인하고 행동하면 부자가 됩니다. 돈이 됩니다. 그러나 정보를 들었어도 확인하지 않으면 정보는 돈이 아닙니다. 확인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돈이 아닙니다. 어떤 주식회사에서 대단한 기술을 개발했어요. 내부 정보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주식이 폭등을 합니다. 내가 그 정보를 들었다면 정말 그 기술이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확인했으면 그 주식을 사야 되겠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보를 말씀드렸느냐? 당영양소라는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당영양소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은 정보 상식이 아닙니다. 정보입니다. 왜? 이것은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전 세계 5,200만, 전 세계 77억 대한민국 5,200만 모두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근데 메나테크가 이걸 건강식품업체로 공급하고 있어요. 아이템에 관한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대단한 아이템은 메나텍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메나텍은 비전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의 비전으로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를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비즈니스 모델은 SBO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내동박 등을 이해하셔서 이것은 이제는 유통이 세상이 사회적인 인프라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스마트폰이 생기고 인터넷이 생기고 택배가 첨단화되다 보니까 택배가 지금은 물류가 풀필먼트까지 오다 보니까 내가 이것을 써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또 다른 사람을 쓰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멋진 유통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이미 당영양소라고 하는 것이 면역의 문제가 그리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투잡, 쓰리잡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변곡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폭발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이것은 코뿔소입니다. 황소입니다. 하마입니다. 이 셋 중에서 2명은 사촌이고 하나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코뿔소, 황소니까 사촌이겠지. 뿔이 달렸고 이 글자가 소고 이거 하마가 전혀 다른 거겠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이 코뿔소는 말이랍니다. 말과래.
이 둘은 소거든요. 즉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잘못된 어떤 상식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변화했기 때문에 유통의 경쟁력은 유통업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뀐 세상에서는 바뀐 게임의 룰을 갖고 정확한 전문가의 판단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보통 사람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한 이유는 보통 사람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했거든요. 저도 여러분들 저처럼 이 메나텍진을 통해서 건강을 찾으시고 재정의 자유를 누리시고 가치의 자유를 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세상의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는 일이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 메나텍을 통해서 원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Y 메나텍 비전 가치와 소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